안녕하십니까. 광무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된 강사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녹화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는 바람에 따로 촬영을 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제 양력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광문고에서 이제 올해로 6년 맞나요? 6년차 이제 강의하고 있는 김영웅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은 화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개종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개종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 개종교육과를 쓰고 있었거든요. 개종교육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는 것처럼 대단원으로 보면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학교에서는 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서 한 파트씩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각 고사별로. 근데 이제 광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단원의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시험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제 다양한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하거든요. 장점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게 이제 통합학 자체가 사실 단원 간 유기성을 되게 강조하는 과목인데 이 단원 간 유기성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 편해요. 대신 단점은 이제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이제 나는 분명히 이거 화학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기에는 생명과학 혹은 지구과학에 대한 뭔가 들어있기도 해서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난 이거 화학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구과학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바뀌게 된 2022학년도 개종교육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이 1학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단원, 5단원, 6단원이 2학기 내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뭔가 양이 많아졌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추가된 내용의 단원을 보시면은 1단원에 과학의 기초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에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파트가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파트의 이름만 사실 보셔도 과학의 기초? 과학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초적인 내용,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다룰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과 미래사회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내용이 추가가 된 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추가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얘가 어렵진 않더라도 외워야 될 내용이 추가가 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량이 조금 더 늘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조금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광문고 시험의 경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로 시험지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출제가 되면 단원별로 출제가 되면은 아까 이제 장단점 소개드렸지만 사실 가장 큰 단점은 이거거든요. 시험별 난이도 편차가 특히 대표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하고 2학기 중간고사가 있는데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문고가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학기 기말고사에 물리 파트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 물리 파트가 2개가 들어가면서 시험 문제 30문제 중에서 14문제 혹은 15문제가 다 물리 파트예요. 그럼 학생들 보기에는 뭐야 이거 물리 시험이야? 다 계산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특히 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 통합과에서 제일 어렵다고 손꼽히는 이 화학 파트가 출제가 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별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시중 문제집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또 저의 비법인 거니까 시중 문제집과 그리고 자습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한 편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험들 당연히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다. 그래서 이제 고사별 특징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단원 새로운 개정국가에서 대단원 1단원과 대단원 2단원까지가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은 암기성 파트가 사실 주 내용이거든요. 물리 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1학기 중간고사에 물리 파트가 거의 없고 암기성 파트가 위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우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있는 이 화학 파트가 이 결합이라고 불리는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이 문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서 등급을 가르는 형태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이 물리 파트 2개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가 2개가 나오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실제로 등급급 같은 경우도 나머지 고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다. 하지만 이제 물리가 어렵다고 해서 물리만 대비하면 당연히 힘들 거고, 그 외에 이제 암기성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대비를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통합학에서 제일 어려운 화학 파트가 나오는 친구고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고등학교 2학년, 더 나가서 고등학교 3학년 화학원에서도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가 통합학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파트라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역시 1학기 기말과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컷도 낮고 조금 어려운 형태의 시험으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이제 가끔씩 한 2, 3년에 한 번꼴로 이 생명 파트에서 되게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혹은 문제집을 엄청 길게 해서 어렵게 출제를 하거든요. 보통 2,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매년 제가 대비를 해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건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가 탐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4가지 고사의 시험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에 해당이 됩니다. 쉬운 편에 해당되는 이유는 남은 내용 자체가 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메인인 내용이고 화학의 내용은 아예 없어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메인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기성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러나 이제 뒤에 살짝 있는 물리 파트가 계산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 계산 파트를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료경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소배 포인트를 소개해드리자면은 대소배 포인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의 논리적인 접근과 세세한 정리가 있다.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풀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의 세세한 정리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수업에 사용했던 판서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동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특히 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물리화학만 얘기를 했었으니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 교과서의 각주 부분에 딱 한 줄, 두 줄 써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한 줄, 두 줄 써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매년 한 번씩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제가 세세하게 정리해드린다라는 위해서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판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뭐 잘 보이시 모르겠지만 이 판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중학교 과학 때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학 때 너네가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 파트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 정리해주고 이제 교과서 각주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과목은 출제 경향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세세하게 정리를 해드린다 라는 게 이제 제 수업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른 문제 풀이인데 사실 뭐 통합과학인데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과목목 물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타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보통 어렵다고 하면 이제 배제고가 많이 꼽히잖아요. 이 배제고 물리하고 비교해도 사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꽤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풀 때 있어서 차이 나는 문제 풀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시그니처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제가 또 자랑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이 문제풀이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 소요를 제가 최대한 단축을 시킬 거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제 옆에 보시면 이게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파트에서 사실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이제 뭐 모의고사에도 출제한 적 없었고 뭐 내신에서 당연히 출제한 적 없었던 되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중력이라고 하면 보통 같은 높이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되게 어렵게 출제된 형태의 문제인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제 풀입니다. 보시면은 숫자 몇 개 띡띡띡띡 썼는데 이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1년 내내 학생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거야.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제 보통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당장 이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자랑하는 파트 중에 하나여서 뭐 차원의 다른 문제 풀이는 하나 넣어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런 문제가 푸는 것도 아니고, 과목고에서 실제 기출되는 문제도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유형의 심리형 풀이는 이제 다양한 유형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유형을 먼저 풀어요. 이제 다 실제로 수업 때 풀었던 판서 내용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판서 내용들을 가져온 건데 이 대표형의 풀이는 실제로 한번 판서의 내용으로 한번 풀었었고 이 문제가 그대로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림 하나 안 바뀌고 숫자 살짝만 바뀐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다 풀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야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풀이. 사실 광부모는 신유형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학교지만 하지만 언제든지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신유형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관리 시스템과 추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먼저 관리 시스템으로 1대3 부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 뭐 미니 에게지먼트 북, 비법 플리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대3 부스트 클래스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했는데, 1대3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받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애가 클리닉을 갔는데 별로 뭐 하고 온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 게 저기는 1대3 부스트 클래스고요. 1대3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교진 1명과 그 다음에 학생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밀착 방식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1분만 가졌어요. 이 부스트 클래스 때는 이제 학생들이 주간지를 이렇게 풀게 될 거거든요. 이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OX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빈칸 문제,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 그 다음에 뭐 추가 문제들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한 2장에서 3장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문제 풀 때 빠른 친구들 보통 20분에서 30분에 끝내고, 좀 느린 친구들이라도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풀면서 이거 풀고 나서 조교생들한테 질문해서 조교생하고 밀착으로 1대1로 따다닥 하면서 질문을 받는 시스템이 이제 부스트 클래스입니다. 특히 이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숙제 포함, 검사 포함해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아무래도 1대3으로 진행을 하는 만큼 인기 시간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 시간대는 학생들이 몰릴 거라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약간 수강 신청처럼 혹은 콘서트 티켓팅처럼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이 학생들이 1주차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일괄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이거 수강 신청할 거니까 들어와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렴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에게도 다 연락이 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부스트 클래스를 보통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YG 요양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교선생님 중에서 되게 필기를 잘하시는 조교선생님이세요. 예, 필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조교선생님, 보통 이제 4주차, 5주차에 나갑니다. 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패드로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법 필기 노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제 매주 나가게 될 거예요. 제 수업에 대한 그 주 수업에 했던 수업 시간에 판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패드에다 다 일일이 싹 적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요거랑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제 글씨체가 좀 그래가지고, 대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에 했던 판서들의 내용이다 혹은 이제 추가로 이거 애들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예제 문제도 사실 같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제 여기에 근데 학생들 받으면은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과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얘는 스스로 얼마나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다 짜라라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매주 나가는 강의 노트라고 사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를 보면서 다시 영상을 나눠줄 건데, 영상 복습하면서 하면은 효과가 2배, 3배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나가는 추가 재료까지는 소개해드려 봤고요. 이렇게 제 방문곡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